네, 우리나라 P2P 대출 업체의 시족격인 팝펀딩이라는 업체에서 돌려막기 사고가 터졌죠.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서 대형 증권사들도 이 팝펀딩 펀드를 수백억 원어치 판매를 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. 오늘 금융가 담화에서는 P2P 대출 투자가 무엇인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융부의 장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장 기자, 우선 P2P 대출 어떤 개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일반적으로 돈을 빌릴 때는 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가죠. 그렇죠.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.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업체가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게 바로 팝펀딩 같은 업체입니다. 자체적으로 대출 적정성을 판단해서 모집한 자금을 대출해주고 나중엔 원리금까지 나눠주는 겁니다. 은행보단 아무래도 비용이 절감돼 이론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.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출자들은 기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게 어려워졌고 투자자들은 이자 수익이 줄어들면서 새 투자처를 찾았는데 P2P 대출이 마침 양측에서 크게 호응을 받고 있는 겁니다. 돈을 빌리고 싶어하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, 그런 게 팝펀딩이라는 얘기고, 들어보면은 사실 빌리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나 윈윈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? 네, P2P 업체들이 업무를 잘 하려면 대출자들의 상환 능력과 담보물의 가치를 잘 평가하느냐, 또 투자받은 돈을 제대로 쓰느냐,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렇죠. 여기서 계속 부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일전에 이 금감원 고위 임원과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.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어 동산 담보물에는 뭐 의류나 축산물 같은 게 있는데 이 가치가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겠냐, 이런 의문을 던졌습니다. 네. 무슨 뜻이냐 하면 의류는 백화점에서 팔 때 그리고 재고떨이를 할 때 가치가 순식간에 달라지고 고기 같은 축산품은 냉동 보관돼서 그 가치가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재고 관리도 어렵고 담보 가치에도 좀 의문이 있다, 이런 얘기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여기에 지금까지 경영진들이 투자금을 불법 유용하는 경우도 여러 번 발생을 하면서 투자자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까지 상승하고 있는데요. 2017년 5%였던 연체율은 현재 16%대로 올라섰습니다. 그래서 사실 오는 8월에 관련 법안이 좀 마련이 된다는 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는 마련이 될 것 같은데요. 우선 개인 투자자의 P2P 금융 전체 투자 한도가 3천만 원, 이 가운데 부동산 투자는 1,000만 원으로 묶이게 됩니다. 또 지금까지는 없었던 공시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. 연체율에 따라서 대출 거래 구조, 재무와 경영 상황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. 의무적으로 금감원에 업체 등록도 해야 하는데요. 그런데 문제는 법 시행 후에도 1년 동안은 유예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지금과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. 네, P2P 금융이 무엇인지, 또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게 바뀌는지 알아봤습니다. 장 기자, 잘 들었습니다.